GC 아카데미가 진행하는 아차 실수 제로 캠페인 시간입니다. 저희 GC 아카데미는 업무 실수 사례와 더불어 사업자 선정 지침 바로 알기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주에 걸쳐서 시리즈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심사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심사 항목으로 현장 설명에 해당합니다. 현장 설명에는 참가 여부가 중요한 제한 요건이 되는 사유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현장 설명회를 참가할 때 어떠한 업무 실수 사례가 있는지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설명회 유의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설명회는요,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 경우에만 심사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5조의 현장 설명회와 별표 3 입찰의 무효 제2호에 해당합니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제출 서류의 참가 자격의 제한 등 제24조 입찰 공고 내용의 제1항의 각호 총 12가지 사항 외에는 추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1. 입찰 대상 용역의 현황 등 사업 여건과 2. 입찰 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 응답 등 필요한 사항만을 현장 설명회에서 제시하시고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 참가가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역시 현장 설명회 참가한 자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입찰 공고에 명시가 된 경우에만 심사 항목에 포함이 된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찰 공고문에는 언제 개최한다는 개최의 내용과 절차와 내용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제한 요건이 있다면 그 제한 요건도 명시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입니다. 이렇게 의결받은 현장 설명회가 포함된 공고문의 게시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다면 그 입찰은 당연 무효입니다. 첫 번째 실수 사례 보시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추가로 제시한 경우입니다. 경기도 A아파트에서 외벽 크랙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공고에 특허공법 B를 갖춘 업체를 명시하시고 현장 설명회에서 배포한 시방서에는 특허 C를 사용하는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가 지자체의 민원을 제기해서 지자체에서 위법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A아파트가 입찰을 강행하고 개찰하고 낙찰자 선정까지 진행하니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때에는 지자체에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입찰의 진행을 중지하고 낙찰자 선정과 공사까지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경기도 A아파트가 이에 불복하여 법의 판단을 맡긴 사례입니다. 이때 사법부의 판단은 사업자 선정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법 시행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지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5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고요. 제3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이에 따르는데 고시하는 사항 중에 내용들이 보시면 입찰의 절차와 입찰 참가 자격과 입찰의 효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 선정 지침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있는 그러한 지침이고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경기도 A아파트가 현장 설명회 개최 3일 개찰 4일 전에 참가업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특허공법에 관한 것은
단순한 착오이고 입찰 공고문을 더 중시할 것이며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러한 메시지만 가지고는 참가 업체의 혼선으로 인한 업무의 완성을 기할 수가 없다. 즉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입찰 중기 명령을 내린 지자체의 판단이 옳다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에 추가 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입찰 공고를 취소하시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다시 의결 받으신 후에 신규 공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유찰 시 현장 설명에는요. B아파트가 현장 설명회 참가가 입찰 참가 자격으로 명시된 1차 공고가 유찰되어서 2차 재공고하시면서 공고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현장 설명회 참가 조항을 임의로 삭제하셨습니다. 역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입니다. 현장 설명회의 참가가 중요한 제한사항이라면 이 중요한 제한사항이 삭제된 2차 공고는 재공고가 아니고 신규 공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GC 아카데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포함한 입찰 공고문은 입주자 대표의 선의결 사항이고 제한사항과 같은 주요 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의결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현장 설명회 참가를 면제할 수가 있을까요? C아파트가 현장 설명회 참가를 입찰의 중요한 참가 자격으로 공고하신 다음에 1차 공고가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다면 1차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에 한해서 2차 현장 설명회 참가를 면제한다는 사항을 입찰 공고문에 넣었습니다. 역시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유찰된 1차 공고와 낙찰자가 결정된 2차 공고는 공고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서 동일한 공고가 아닙니다. 1차 공고의 현장 설명회 참가 자격이 2차 공고의 현장 설명회 참가 자격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까요? 현장 설명회 참가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한 요건에 해당하여 심사 항목입니다. 현장 설명회 참가가 제한 요건이라면 임의로 삭제하실 수가 없고 삭제는 재의결을 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1차 현장 설명회 개최 후에 유찰될 경우에 1차 현장 설명회 참가 업체의 2차 현장 설명회 참가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세 가지 항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는 세 번째로 심사 항목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제한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에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차 실수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GC 아카데미 부대표 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